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밝은 미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개와 하반기 채용 전형, 그리고 신입사원 합격 수기 등 다채롭고 알찬 이야기가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채용 설명에 앞서서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용 설명회는 크게 4가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사업과 인재상 등 기본 소개를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반기 채용 계획, 세 번째로 채용 과정을 생생하게 녹여낸 신입 직원의 합격 수기, 마지막으로 사전에 미리 받은 질문과 실시간 질문에 현직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Q&A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설명회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개와 채용 계획을 전해주실 인사부 강병문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강병문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저희에게 알려주실 예정인가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반기 채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용 제도에 대해 채용 제도와 공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공사 소개, 그리고 이제 그간의 채용 현황, 그리고 하반기 요번에 진행하는 채용 계획, 이렇게 좀 순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소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2004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주택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모기지 공급을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이제 구매하실 때 이제 자기 돈 가지고 사시면 좋겠지만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시중은행은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때 변동금리로 많이 공급을 하는데요. 저희 공사는 전기간 저리의 고정금리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정책모기지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제 갚아 나가시거나 하는 가정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런 정책모기지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급된 정책모기지를 이제 한 몇천억씩 묶어서 이제 시장에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함으로써 또 자금 조달을 하는 거를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택 보증을 또 들 수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실 때뿐 아니라 저희가 주택에 대해 전세로 들어가시거나 월세를 구하실 때도 은행에서 조금 쉽게 자금을 조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서를 이제 발급해서 은행에 제공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실 수 있도록 주택 보증 업무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주택 한 채만 보통 이제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저희 공사에서 그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제공해드리는 그런 주택연금,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뭐 경영 방침, 핵심 가치, 조직 문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이제 기술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좀 숙지를 하시고 같은 이제 글을 쓰시더라도 좀 이런 내용을 좀 녹여서 이제 기술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혹시 필기 통과하시고 면접 오셨을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사 조직 구조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좀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 이제 사장님 계시고 이제 뭐 홍보실을 이렇게 부사장님 직속기관 부서 있고 크게 사본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크게 궁금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우선 지사가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뭐 당연히 좀 흔히 얘기하는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도 뭐 아예 없진 않은데 대부분 대도시에 좀 지사가 위치되어 있고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사 인원 비율은 한 55대 45 정도 되기 때문에 본사가 소재한 부산에서 절반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녀 성비는 6대 4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사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아까 대도시 위주로 이제 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지원자분들이 입사하셔서 뭐 한 지역에 오래 근무를 하시게 해드리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 기관의 특성상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서울에 계셨다가 뭐 대전에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부산에서 한 뭐 부서 두 군데 계셨다가 다른 지사로 가실 수도 있고 이런 순환 근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채용 이제 설명회를 좀 빌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그간의 채용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간 5년간 채용을 진행해온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채용 인원에 대해서 가끔씩 좀 이제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사가 뽑기 싫어서 이제 뭐 안 뽑는다. 올해는 왜 이렇게 TO가 적느냐. 저희 상반기에 TO가 좀 이제 예년 대비 좀 적었죠. 근데 이게 어떤 기관이든지 채용 인원을 적게 가져가고 싶은 기관은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표 중에 맨 마지막에 정원 부분을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 정원은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한테 정원을 이제 올해 정원은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원을 많이 받지 못하면은 저희가 이제 채용할 수 인원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해 뭐 퇴직하시는 분들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신 저희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이제 구직자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고자 좀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에 30명 채용했고 지금 제가 15명 내외라고 애매하게 적어놨는데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내에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지금 계산 중에 있는데 한 15명 정도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연말까지 예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좀 늘리려고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점 이제 사과를 좀 드리고 이제 8월 말에 채용 공고문 올라오면 그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채용 계획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 인재상입니다. 공사는 이제 크게 창조인, 전문인, 화합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인재상으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매 전형별로 인재상을 구체화한 평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재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저희 공사에서 어떠한 인재를 채용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는 뭐 이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직무 능력 평가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채용 비리 예방을 위해서 채용 절차를 좀 구축해 놓고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인정받아서 공공기관 최초로 이제 3년 연속 정부에서 주최하는 공정채용, 블라인드 채용 이제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도 있는 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채용 일정입니다. 채용 공고가 나갈 때는 이제 정확한 날짜가 아마 박혀서 나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8월 말에 채용 공고를 좀 오픈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라고 써놨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는 서류 전형을 적부심사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제 TO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필기 전형 응시 기회를 좀 드리고자 이번에 하반기에는 서류 전형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IT 직렬의 경우 코딩 시험을 먼저 온라인으로 주말에 치르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건데 서울과 부산 동시에 필기 전형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하고 뭐 이제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AI 역량 검사 실시할 예정이고요. 1차 면접 11월 중, 2차 면접은 11월 말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입사는 12월 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 전형별 결과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결과가 발표됐다고 저희가 이제 문자 드리고 이제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탈락자한테는 뭐 이제 얘기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오해라는 점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안내를 채워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좀 드리고요. 이번에 상반기에 채용이 좀 넉넉하게 됐기 때문에 법직렬은 이번에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수도권, 비수도권 나눠서 이제 일반 행정은 경영, 경제, 직렬을 채용을 하고요. IT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수도, 비수도 둘 다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대비 다른 점이 이제 상반기에는 장애인 특별 전형과 이제 고졸 부문을 진행했었는데 고졸 부문도 채용이 완료돼서 하반기는 계획이 없고요. 특별 전형은 국가유공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보훈 특별 전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5명 내외라고 제가 일단 장표에는 다 나와 있는데 좀 채용 인원은 좀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 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졸 수준 지원 자격은 우선 공통적으로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고요.
학력도에서 꼭 대졸자만 대졸 수준에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고졸이셔도 관계없고요. 대졸 수준의 직무 능력만 저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지원하실 수 있고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예, 그 특별전형 이제 보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퇴장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이신 경우 가능하십니다. 이제 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가 나오실 거고 이 부분은 뭐 이제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수도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도권 분들과 비수도권 분들을 좀 이제 별도로 이제 채용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련 법도 있지만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학에 대한 좀 이제 우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제 공사 본사가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비수도권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우대를 드리는 내용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셨으면은 어디 졸업하셨는지 이제 뭐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좀 설명드리긴 좀 길어요. 상반기 채용 공고문에 붙어 있는 판단 자료를 보셔도 되고 이제 좀 헷갈리시면 이제 QA에 올려주셔도 되고 이제 수시로 확인해 답변을 드릴 거고 여기는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채용 절차입니다. 그 채용 공고 8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류 전형 이제 실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불성실하게 기재하신 분들, 뭐 의미 없는 말만 쓰시거나 뭐 이제 정해진 분량을 채우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필기 응시 기회를 드릴 거고요. 필기 전형 합격 배수는 이제 이거는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상반기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채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필기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서 단계별 배수는 좀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이제 직무 능력 기술서, 직무 적성 기술서 기재하시는 부분 상반기와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미리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류 합격자 결정 말씀드렸다시피 불성실 기재자 제외하고 이제 필기 전형 응시 기회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전형 서울, 부산 항상 그랬듯 동시에 실시합니다. IT 직렬은 상반기에도 그랬듯이 코딩 테스트 온라인으로 일주일 전에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 이제 문항수나 이제 배점은 사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상반기에 준비하셨던 분들의 그런 기대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중에 크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뭐 이제 배점이라던가 난이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저희가 선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 전형 이제 시험 이제 뭐 나오는지 좀 출제 범위인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과목만 공개를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좀 이제 나오는 출제 비중까지도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제 가끔씩 난이도를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난이도는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달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항상 좀 난감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4년제 대학 전공 교과과정 수준으로 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게 시험이 그렇게 쉽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난이도라고 하면 사실 쉽나요 어렵나요? 쉽게 대답하면 그런 건데 쉽지는 않다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IT 직렬 이쪽에 대해서는 저 난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는 있어요. 아마 과목에 대해 손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된 건 아니라서 채용 공고문에 다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좀 이제 하반기에 공고문 올라오시면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AI 온라인 역량 검사 실시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참고 자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 검사한 결과지도 저희가 나중에 다 그 합격자, 불합격자 가리지 않고 다 공개해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또 저희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만 어떤 데는 이거를 또 평가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 합격하시는 분 아니라 좀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들도 시험 역량을 좀 강화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중에 운영하는 점도 있는 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면접은 뒤에 제가 이제 선정한 사전 질문에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PT, 신청, 토론 면접 3가지 진행을 하고 여기 면접 전형 PT에서는 전공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시사 뭐 이런 개념도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닌데 전공 필기의 연장선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층 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토론은 다대다로 이제 저희가 특정하게 제시해드리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발표해 주시는 그런 면접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면접 전형은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임원 면접으로 인성 면접이라 봐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대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에 대비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이 장표는 아마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훈 대상자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우대해드리고 있고요. 장애인이신 경우 장애인 증명서 발급 대상자에 한해서 5% 가산점 전 전형에 부여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한부모, 다문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에도 가산점 제공하여드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에 자세히 좀 기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필기 전형에서 우대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 여기서는 그냥 장표만 이제 보시고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 공사 체험형 인턴 이제 다니셨던 분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제 그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 전형에 5% 가산점을 부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인재에 대한 채용 할당제, 그리고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한 30% 채용 목표제 추가 합격이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대 사항은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무 조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시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직원 5급으로 이제 임용이 되는데 수습 기간이 3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 중에 정말 좀 저희 공사와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 해제가 안 될 수도 아예 없진 않은데 최근 몇 년간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요. 근무지는 아까 공사 지사 소개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사도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분들 들어오시면 혹시 뭐 특정한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한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은 지사에 배치가 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연봉은 4,300만 원 수준인데 이거는 기본 연봉인 거고요. 이제 초년도에는 이제 저 기본 연봉만 나가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2년 차가 되면 전년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성과급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차가 되면은 4천만 원 후반대 정도는 이제 되신다. 이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저 부분도 사실 공공기관들은 다 통제를 받는 부분이라 저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서 배치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당연히 희망 저희가 다 연수 과정에 조사 다 합니다. 이제 뭐 어떤 일이 하고 싶은지, 뭐 연고지는 어디고, 뭐 부모님이랑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결혼은 했는지 이런 부분 저희가 특히 신입사원분들 처음 배치해 드릴 때는 최대한 좀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2년 정도 근무하신 뒤에는 이제 인사상 필요에 따라 이동 발령 날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승진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교육 관련 부분도 저희 연수 뭐 이런 뭐 리더십 연수라던가 뭐 역량 개발을 위한 뭐 외국어 연수, 자격증 취득 지원 그리고 학술 연수 뭐 대학원 보내드리는 거 다른 공공기관들 하는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리후생도 저희 뭐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듯 원격지에 뭐 발령이 받으시게 되면은 하숙소나 오피스텔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요. 결혼하시게 되면은 주택 구입하시거나 뭐 이제 전세 이런 거 주택자금 대여도 해드리고 그리고 복지 포인트 제공해 드리고 뭐 이제 본사에 체력 단련실 있고 경조사비 나오고 흔히 뭐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의 복리후생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지막 장표 여기가 저희 공사 연수원이에요. 저희 경주시 간포에 위치해 있고 전 객실 오션뷰라는 이제 좀 자랑 아닌 자랑이 있는데 저희 입사하시게 되면은 저 연수원에서 이제 동기분들과 함께 연수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이번에 좀 이제 준비 잘 하셔서 공사에 좀 입사하게 되셔서 저희 후배 직원으로 같이 일하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발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고 자세한 답변 오늘 고맙습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목적부터 주요 사업, 핵심 가치와 비전,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채용 계획까지 오직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서만 드릴 수 있는 자세한 정보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입사를 희망하시는 예비 지원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할 생생한 합격 수기를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네, 김세연 주임님 모셨습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입사해서 현재 부산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세연 주임입니다. 네, 주임님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합격 수기 들려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제가 채용을 겪으면서 준비했던 과정들과 공모한 과정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예비 지원자분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 시간인데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4기 김세연 주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통해 제가 공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합격 수기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반기 채용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약간의 팁을 드리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예비 공사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공사의 채용은 서류, 필기, 그리고 면접 3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가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바로 쓸 수가 없고 공사에 대한 애정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각 문항은 지원자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저는 우선 경험을 정리하고 직무기술서를 심도 있게 파악한 뒤에 2가지를 연결해서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소한 경험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들마다 저의 역할, 행동, 이유, 그 결과, 그 경험들로 느낀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경험들과 직무기술성과의 연관성을 찾고 직무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2갈씩으로 간략하게 던지고 쉬운 단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평가자분들이 제 자기소개서를 볼 때 최대한 읽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서류 합격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필기 전형에 대한 두려움도 다가왔습니다. 24기 채용에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필기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필기 전형은 평소에 얼마나 잘 준비를 해오셨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 직렬이고 객관식 준비를 위해 CPA 경제학 강의를 듣고 문제집 4권 정도를 3에서 5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공무원 7급, 감정평가사와 같은 관련 시험 기출문제를 20개년치 정도 5회 반복해서 풀며 실전감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문제 풀이는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관련 개념까지 정리를 하고 문제를 암기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가며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신문, 매경, 태셋 등을 보며 금융상식도 쌓아갔습니다. 네, 주관식은 행정고시 1순환 과정 강의를 듣고 교재를 3회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목차를 만들어서 큰 흐름을 이해하고 백지 테스트를 통해 이론과 개념을 암기하는 연습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제 직렬 필기 과정, 준비를 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입니다. 저는 필기 합격 결과를 보고 바로 면접 스터디에 들어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말하는 자세, 태도를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개선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 꼭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공사의 면접은 PT와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T 면접은 전공 이론, 최근 시사를 접목을 해서 예상 주제를 선별을 해봤고요. 행정고시 2순환 연습책과 신문을 활용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을 빠르게 하고 핵심 내용만 담아서 말하는 연습을 반복해가며 전달력을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면접 준비 중에도 신문, 공사 이슈, 주택금융연구원 자료를 꾸준히 읽는 것이 부동산 시장 및 경제 현황,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층 면접에서는 제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100% 숙지를 하고 스터디원들과 예상 질문을 상호 공유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공사의 인재상, 핵심 가치와 연결해서 저의 경험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를 한다고 해도 생각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제 경험을 예시로 2-3문장 정도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말하기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24기 채용을 경험하며 준비했던 과정들을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채용을 준비하는 동안 실패의 경험이 다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실패를 통해 조금 발전하는 제 모습을 봐가며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도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적당한 휴식이 목표에 끝까지 닿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최소 주 1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저의 합격 수기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2년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시는 많은 예비 공사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방식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다 보면 어느새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얻으셔서 공사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4기 신입사원 김세연 주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순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궁금증과 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해보는 Q&A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병문 과장님과 김세연 주임님 모두 함께 참여를 해주실 텐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비 요령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면접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1차 면접 전형은 우선 PT 면접과 심층 면접, 토론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렸는데요. PT 면접과 심층 면접은 다대일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PT 주제는 전공 지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우선 주제를 2가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원하시는 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제를 선택하시면 전체 문제가 오픈됩니다. 일정 시간 준비룸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면접실에 들어가셔서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신 다음에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기소개서 기반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은 PT, 심층 면접과 달리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면접은 준비실에 다 같이 들어가신 후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각자 발언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준비 시간을 가지고요. 이어서 함께 면접실로 들어가서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하신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토론 결과 합의된 내용을 이제 면접위원분들께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자기소개서 기반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크게 요령이랄 게 없는 면접이므로 편하게 임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우선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사실 자격증 유무보다는 저희는 이제 필기 전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 시험에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저희가 공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보유자의 경우에는 필기 전형에서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인회계사의 경우 필기 전형을 좀 면제해드리고 있고요. 세무사나 노무사, 보험계리사, 정보보안기사의 경우 5% 가산점, 그리고 CFA나 FRM, AICPA 등의 경우는 3% 가산점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비율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선 이러한 자격증의 자격에 대해서 우대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필기전형 면제에 관련해서 좀 상반기에도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이제 필기전형 면제자의 경우는 이제 필기 합격 배수에서 제외되는 추가 합격으로 봐주시면 되고 다른 지원자분들이 내 TO 깎아먹는다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신데 다른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 별도로 가산점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직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이제 면접에서는 합격을 인원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채용에서도 필기 면제 받으신 분들이 떨어진 사례가 있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자격증 그리고 필기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소개서 경력상 블라인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명을 전체 기입해도 좋은지 아니면 모모 기업과 같이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기재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뭐 꼭 저희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뭐 인턴 채용도 마찬가지고 회사명은 기본적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회사명이 오픈된다고 해서 뭐 불필요한 편견을 이제 갖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이제 편견을 유발할 수도 있는 지역명은 좀 가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땡땡 도시공사로 기재해 주시거나 하는 식으로 기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명은 기본적으로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지역명은 가려주길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타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경력직 채용을 준비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좋은지요? 라고 하셨어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공사 지금 채용 진행되는 이제 채용 공고명을 보시면 신입직원 채용이라고 좀 나가고 있죠. 저희 공사는 경력직 채용 계획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이제 저희 공사에 입사를 이제 하시기를 희망하시면은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타 기관 근무 경력은 안타깝지만 인정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셔서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사전 질문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복장과 스타일, 표정들도 플러스 점수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신입 직원이신 주임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접 복장은 깔끔한 정장 차림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원자들을 대비해서 어떠한 방식이든 눈에 띄는 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스타일이나 표정 등이 좋으면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 답변이 부실해지거나 할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 답변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솔직한 답변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질문을 해주시고 계세요. 뭐 25기는 내 거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한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역 인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당하는 조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역 인재 네. 조건 있을까요? 비수도권 인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지역 인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혼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질문이 또 들어온 김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 최종으로 졸업하신 학교가 소재한 곳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수도권은 이제 서울, 이제 인천, 경기도 그걸 제외한 모든 곳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비수도권일 것이고, 그리고 저희 공사는 부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신 분이면은 지역 인재로 이제 판정이 되십니다. 여기서 이제 재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하느냐가 조금 상위에서 좀 이제 혼란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수도권 인재의 경우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신 경우에도 졸업을 안 했더라도 재학생도 해당 학교를 대학교를 기준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역 인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경우 대학교가 최종적인 학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판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이 고등학교는 경남에서 나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분은 저희 비수도권 인재는 맞지만 이전 지역 인재로 우대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문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보시고 헷갈리시면은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채용문의 게시판에 꼭 올려주십시오.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인재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찾아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이건 어떨까요? 청년 여부 체크란 블라인드 채용인데 일반 전형에서 만 34세 초과한 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희 자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는 법이 있고 해당 법에 따르면은 저희가 전 채용 인원의 이제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을 꼭 청년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활용하기 위해서 청년 여부를 이제 관련법에 따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일반 전형에 그래서 만 34세가 넘은 사람,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분도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만 34세 이상이신 분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 혹시 그간에 제가 채용 설명회 진행하신 거 보신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뭐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나 이런 분들 입사하신 사례도 종종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연령이 뭐 34세가 넘어서 청년을 체크를 못 하신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은 일절 없습니다. 그 부분은 면접위원들은 알 방법도 없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저희가 관련법 준수를 위한 참고 자료로만 수집하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이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수인턴 과정은 확정된 부분일까요? 그러셨어요. 네, 우수인턴에 대해서 가산점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요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는 부분이라서 이번 하반기 채용에도 이제 가산점을 제공하여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간의 채용 공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턴을 수료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직후에 이제 진행되는 정규직 채용에서 저희가 가점을 드립니다. 아, 그럼 2021년도 상반기 인턴도 네. 가능한 건가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21년도 상반기에 인턴을 수료하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 저희가 가점을 이미 드렸고요. 네. 그래서 한 번 가점을 받으신 분은 다음 채용에는 가점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인턴 수료하신 분들 중에 우수 인턴 분들에게 가점을 드린다고 한 거고, 기존에 이제 우수 인턴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알찬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쉬우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꼽아 볼게요. 이건 제가 한번 주임님한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공 PT 객관식 경제학만으로 대비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주임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공 PT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학 이론과 개념을 정확히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푸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론과 개념 위주로 먼저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시다면 전공 PT를 대비하시는데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실시간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강병문 과장님 그리고 김세현 주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개부터 2022년 하반기 채용 계획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익하셨을까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